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리학 1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할 내용부터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운동,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문제풀이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우리 세 가지 공식 기억나나요? V는 V0 플러스 AT, 그리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그리고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 세 가지 공식, 그리고 그래프, 시간, 속도, 그래프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아래 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알짜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잠깐만 맛만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문제도 하나 낼 거예요. 오늘 과제 제시도 하나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 설문 받은 게 있잖아요. 그 설문 받은 내용부터 한번 쭉 볼게요. 고맙게도 벌써 148명 학생들이 응답을 해줬어요. 고맙고, 선생님이 쭉 보니까 여러분이 물리학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어렵다,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선배들이 어렵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어려운 과목, 그리고 재밌을 것 같다. 네, 맞아요. 재밌어요. 나름 재미를 붙이면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학문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 물리에 대한 세부한 내용까지 배울 수 있어 무척 기대된다. 어려운 과목임. 내 관심 분야이자 미래. 고맙습니다. 미래. 좋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물리학과셨고 제 진로 분야도 천체물리학이기 때문에 네, 선생님도 열심히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선생님도 기대가 되네요. 1학년 때 과학에 비해 어려워져서 조금 어려워졌어요. 좀 우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수학에 가장 가까운 학문. 그쵸. 공식과 계산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지구과학이나 화학도 계산이 들어갑니다. 공식도 필요한 게 있고. 물리는 근데 조금 더 많죠. 특히나 1단원에서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공식 많습니다. 뭐 재미없는 과목, 물과학 중 탑,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1단원이 어려서 포기했지만 직접 해결해보니 꽤 재밌었다. 한번 직접 해결해 봅시다. 오늘 또 해결해 볼 거예요. 이름만 들어도 어렵다. 아, 큰일이네요. 선생님도 걱정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 물어보니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한번 칠판 이용해서 해봤어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래프와 이 공식을 얻어내는 그런 수업이다 보니까 칠판 이용해서 1시간만 딱 했고, 여러분이 가장 선호하는 게 이 선생님 컴퓨터 화면을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기대가 되면서도 어려운 단원, 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 계산하는 것도 꽤 있고, 그리고 공식도 몇 가지 나오고, 근데 더불어서 이 뒤쪽 가면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혹시 재밌게 봤나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은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로 다루는 단원이 또 똑같이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면서도 기대를 하고 있는 과목인 것 같아요. 이 단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쭉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 써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이 뭐 선생님한테 뭐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도 빨리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수업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 해줘서. 강아지, 아빠가 주말 농사 이거 선생님이 취미로 잠깐 했던 건데 창피하네요. 강아지 이름 따로 없어요. 그냥 그러게요. 강아지 이름 뭘까요? 강아지 너무 귀엽죠. 선생님 고향이 여기 아산이에요. 선생님 여러분 계약하고 잠깐 선생님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물리학 공부법 이것도 선생님이 천천히 선생님이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면 네,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선생님 질문지 또 얘기할 건데 잠시 후 얘기할 건데 거기에 자유롭게 올려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선생님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선생님도 기대되고, 한 학기 동안 선생님도 잘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선생님이, 여기에 질문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질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설문지 질문란에,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기 주소는 선생님이 올려놓을게요. 여기 주소 있죠? 이 주소는 선생님이,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을게요. 주소는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일일이 칠 필요 없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혹은 이렇게 핸드폰으로 클릭하면은, 누르면 들어갈 수 있게 바로 넣어 놓을게요. 자, 이 질문일지는 뭐냐면요. 여러분과 선생님의 소통창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러분 개인적인 질문을 이렇게 받고 싶은데, 여러분이 온라인 클래스를 이용해서 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볼까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뭐 문자로 혹은 뭐 카톡으로 하다 보면은 그 길이에 또 불편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여러분이 쓸 수 있게 선생님이 만들어 놨고, 여기는 뭐 다 좋습니다. 다 여러분 질문을 해줘도 좋고, 그리고 더 선생님이 사실 기대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 질문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해결했고 내가 뭘 새롭게 알게 됐는지까지 여러분이 기록을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나 선생님 이거 궁금해요. 선생님 우주는 뭐예요? 우주 끝이 있어요? 뭐 혹은 뭐 외계인 있어요? 이런 질문 선생님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는데, 이런 질문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직접 한번 해결해 보는 과정을 가지면은 그게 또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물리학에 관한, 특히 더 교과와 관련된 거면 더 좋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여러분의 그 노력에 대한 내용을, 혹은 여러분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선생님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더 풍성하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여러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의 생활기록부도 더 풍성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 생기는 질문 직접 해결해보고, 혹은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라고 써줘도 좋고, 이런 내용을 적어주세요. 해결을 못했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선생님이 조리 있게 정리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적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여러분이 생긴 질문을 이 창구를 통해서, 이 구글 설문을 통해서 선생님한테 기록을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 내용 시작해 봅시다. 오늘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벌써 7분이 지났네요. 자, 우리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이왕이면 우리가 수능을 목표로, 아직 고2잖아요. 수능을 목표로 최저학력 기준까지 맞추려면은 수능을 볼 수 있는 수준까지 선생님이 공부를 여러분과 해볼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의고사 문제를 이렇게 가져와서 할 거예요. 최대한. 근데 모의고사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다 보면 느끼겠지만, 생각보다 쉽네. 혹은 나도 이거 수능 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올 테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여러분한테 숙제로 제시할 거예요.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기서 풀었던 문제들을 포함해서 숙제로 이렇게 과제로 제시하면은 그걸 한번 집에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게 또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물리학 공부하는 방법 물어본 친구 있는데,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는 게 굉장히 선생님이 경험한 바로는 그게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집중도 있게 풀어보는 거.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 문제 작년 고2 6월 문제일 겁니다. 작년 고2 6월 문제, 6월 9월 문제 선생님이 가져왔고, 작년 고2 학생들이 물리원 모의고사를 푼 문제들을 가져온 겁니다. 자, 이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자, 너무 쉬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쯤에 간단히 얘기하긴 했어요. 우리가 운동을 구분할 때 속력이 변하는, 혹은 방향이 변하는, 혹은 이 속력과 방향 둘 다 변하는, 이런 운동들이 다양하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 운동을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문제고, 봅시다. 가는 뭐죠?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는 무빙 워크. 그리고 나는 뭐죠?
대관람차. 대관람차 여러분 타본 적 있나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탔는데 지금도 타나 모르겠네요. 얘가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롤러코스터. 슉 오는.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휘어지고 경사진 레일이라고까지 했네요. 뭔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A는 뭘 말하는 거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함. A부터 찾아볼까요? 속력과 운동 방향. 가는 어때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빠르기라고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줬네요. 당연히 가가 A에 포함되겠네요. 자, 그 다음 B.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함. 어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 중에 그게 떠오르네요. 등속, 원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그죠? 나죠. 그리고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함. 네, 답니다. 답은 1번이네요. 너무 쉽죠? 어떻게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올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쉬운 문제 할 거니까 여러분이 자, 선생님 다음 문제부터 계속 풀 건데 이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잖아요. 영상을 잠시 정지해 주세요. 정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그 후에 선생님의 답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 한번 해보기를 선생님은 추천해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운동 한번 문제 또 풀어봅시다. 이번에는 이게 무슨 운동이죠? 여러분 고1 때 배웠는데 포물선 운동. 네,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에 관한 내용이고 선생님이 이 내용 간단히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고1 때 여러분 이미 배운 내용이라서 기억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자, 물체를 수평으로 던졌대요. 수평으로 던졌다는 말은 물체가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던져진 물체고 얘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가면서 이렇게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가면서 어떤 힘을 받냐? 내가 물론 던지는 순간에는 당연히 힘을 줬겠죠. 던지는 순간에는 내가 공에 힘을 줬지만 내 손에서 떨어진 이후부터는 어떤 힘만 작용하죠? 그쵸. 아랫방향으로 중력만 작용하죠. 중력의 크기는 어떻죠? 계속 일정하죠. 똑같은 크기의 중력이 계속해서 작용하는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는 운동 방향과 속력이 계속해서 변하는 운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물체를 어떻게 한 거냐?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높이에서 화면 좀만 내릴게요. 자, 같은 높이에서 V라는 속력으로 던졌고 두 번째는 같은 높이에서 2배의 속력으로 던졌대요. 자,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얘를 그냥 자유낙하 시켰을 때랑 앞으로 던졌을 때랑 떨어지는 시간은 어떻죠? 똑같이 T입니다. T. 똑같아요.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결국 얘가 가속도 운동하는 상황은 아랫방향으로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얘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뭐랑만 관련이 있다? 얘 처음 높이랑만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높이는 똑같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간은 어떻다? 똑같이 t다 라는 거죠. 그런데 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죠. 자, 시간은 일정합니다. 시간은 똑같이 t예요.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근데 속력이 v일 때랑 속력이 2v일 때랑 거리는 어떻겠죠? 그쵸, 당연히 2배가 되겠죠. 여기서는 수평거리가 r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배가 되면 그쵸, 2r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그러면은 기억 2t이다. 맞아요? 땡, 니은 2r이다. 맞죠? 자,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물체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까?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죠. 자, 모의고사는 일반적으로
뒤쪽으로 갈수록 20번으로 갈수록 1번부터 20번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어려워지기 마련인데 15번이 이렇게 쉬워서야 수능 봐야겠다. 물리학. 그죠?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15번이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다 풀 수 있겠죠. 여기까지 여러 가지 운동에 관한 문제였고, 자, 여기부터는 가속도 운동. 특히 등가속도 운동. 등자가 무슨 등자라고 했죠? 같을 등. 그쵸?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일정한 가속도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직선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주어집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걸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로 해결하는 방법. 두 번째는 공식으로 해결하는 방법. 자,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 공식.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다 상관없어요. 나한테 편한 방법을 푸는데 우선 선생님은 여러분이 가장 더 익숙한 방법은 아마 그래프일 것 같아요. 그래프로 우선 선생님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간략하다면 선생님이 공식으로 푸는 법도 간략하다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공식을 풀 때 문제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식을 풀 때 너무 길어지는 경우는 선생님이 따로 풀어주지 않고 궁금한 친구들은 각자 한번 풀어보고 아니면은 풀어본 거를 선생님한테 맞는지 확인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못 풀겠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한번 와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풀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일단 풀어봅시다. 자, 이 문제 간단합니다. A라고 하는 지점부터 차가 C라고 하는 지점까지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0m/s가 됐죠. 10m/s 1초에 10m를 이동하는 자동차가 됐습니다. 중간에 당연히 B지점을 지나갈 때는 5m/s가 됐대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냐? B에서 C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물어봤네요. 와, 어렵죠.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줄이고. 자,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그래프로 한번 풀어봅시다. 영상이 조금 길어지겠네요. 아유, 미안합니다. 자, 그래프로 풀어볼게요. 자, 항상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 속도 그래프로 합시다. 시간, 속도 그래프. 자, 처음에 어땠죠? 정지 상태였죠? A 지점에서는 여기였겠네요.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정지 상태에선 여기였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까지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됐다고요? 일정하게 증가했다고요.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해서 나중에 속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10m/s가 됐다고요. 10m/s가 됐고 중간에 이 지점에서는 5m/s인 지점이 있겠네요. 여기가 어디죠? 그쵸, B죠. 여기가 C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쵸, 이 사이의 시간을 물어보는 겁니다. 시간. 자,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시간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전체 시간의 절반이겠네요. 그쵸? 전체 시간의 절반이겠네요. 자, 그러면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되냐? 자, 여기서 이동한 거리가 얼마래요? 전체 이동한 거리가 20m래요. 자, 더 쉬워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여기서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면적이 의미하는 게 곧 이동거리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었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이동거리다. 즉, 이 면적을 계산하면 이 면적이 곧 이동거리가 되고 이동거리 총 얼마라고 했죠? 여기서 문제에서 20m라고 또 주어졌네요. 친절하게. 이동거리가 총 20m가 될 것이다. 너무 쉽죠? 자, 계산해 봅시다. 밑변은 우리가 x라고 합시다. x.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구해야 될 것을 x라고 합시다. 여기를 우리가 x라고 할게요. b부터 c 사이의 시간을. 그럼 여기는 a부터 c까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간이 그쵸, 2배이겠죠. 2x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동거리 20m는 시간 2x라고 하는 시간 곱하기 속력 10m. 근데 삼각형이죠. 삼각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약분이 되네요. 그러면은 10x가 20이 되는 거고,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고, 단위는 초가 되겠죠. 실제로 푸는데 10초면 풉니다. 10초면.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네. 공식으로 간단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 여기 우리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가속도를 구해야 돼요.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는 기본이 가속도를 구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이. 자, 가속도를 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공식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 봅시다. 선생님 딱 떠오르는 게 세 번째 공식이네요. 뭐냐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잠깐만요. 좀만 예쁘게 씁시다. V0 제곱. 자, 2 곱하기 우리 가속도 모르고 이동거리 총 이동거리 20m네요. 자, 처음 속도 10이네요. 나중 속도 0이네요. 0의 제곱은 당연히 0이겠죠. 그러면은 40a는 10에 제곱하면 100. a는 몇입니까? 2.5죠. 그쵸? 그러면은 단순하죠. 5m/s에서 10m/s로 되는데 몇 초가 걸렸냐? V는 첫 번째 공식 V0 플러스 AT, 이 공식을 이용해도 풀 수 있겠죠. 처음 속도 5 더하기 가속도 2.5 곱하기 T, V는 나중 속도는 10이네요. T 얼마입니까? 뭐 계산을 해보면은 이항시키면은 뭐 이거 따로 안 해도 되겠죠. T는 몇 초? 2초가 나오겠죠. 여기서 T 이렇게 합시다. 5는 2.5T, T는 2 세크. 똑같죠. 그래프로 하나, 식으로 하나. 너무 쉽습니다. 둘 다 간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굳이 우리가 외워야 되죠.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워야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구라고. 도구. 여러분이 땅을 팔 때 손으로도 팔 수 있고 호미로도 팔 수 있고 삽으로도 팔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도구, 어떤 도구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활용하는 방법, 활용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공식을 외워두면 편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주 쓰면 외워져요. 선생님도 이 공식 한 1000번을 썼을 거예요. 1000번을.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도 술술 나오겠죠. 자,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래프로 해도 되지만 뭐 그래프로 합시다. 그래프로. 일단 똑같이. 자, 선생님 조금 빠르게 풀게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풀 테니까 이해가 안 간 친구들은 정지하고 직접 손으로 써가면서 풀어보세요. 자, 똑같이 그래프. 자, 처음 속도가 얼마예요? 여기서는 이 지점이 0이라고 합시다. 이 지점이 자, 이 지점이 V고, 그리고 나중에 Q 지날 때가 EV라고 해봅시다. V, EV. 자, 그리고 이 시간은 모르죠? 시간 모르죠? 시간 모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중력 가속도가 G래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게 이 기울기가 얼마다? G다. 그러면은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거리죠. 이 거리가 얼마라는 거예요? h1-h2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적을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면적이 얼마냐. 근데 이 면적이 얼마인지를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봐라 라는 겁니다. 식으로. 좀 어렵죠. 16번 역시 만만치 않은 16번입니다. 자, 이걸 식으로 계산해 봐야 되니까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자, 이
봅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냐? 이 거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 거리 어떻게 합니까? 기울기가 있죠. 기울기. 이 기울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 높이가 V죠. 그쵸? 그리고 이 기울기가 G죠. 기울기 G라는 것 자체가 가로분의 세로인데 우리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간이고 시간 t라고 합시다. 가로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간이고 세로가 v래요.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은 t는 뭐분의 뭐예요? g분의 v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굳이 t라고 안 쓰고 뭐라고 쓰면 된다고요? 방금 구했잖아요. g분의 v라고 쓰면 된다고요. 다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면적 구하는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 높이 얼마예요? 2v 더하기 여기 높이 v 한 거를 2로 나눠줘야죠. 그래야지 사실 우리가 이 평균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거 한 거 곱하기 높이 g분의 v 한 게 뭐예요? 면적이죠, 이게. 자, 이 오른쪽에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얘를 보면은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 여기가 2v이고, 잠깐만요. 좀 얇게 쓸게요. 자, 여기가 2v이고, 여기가 v이고, 여기가 뭐예요? g분의 v죠. 이거 면적 구하는 거 할 줄 알잖아요. 어떻게 하냐? 이 밑변. 이걸 가로라고 생각하고 밑변 더하기 윗변을 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다음 곱하기 높이 하면은 이거 더하면 몇이죠? 3v 2분의 3v 곱하기 g분의 v 2g분의 3v 제곱 어때요? 2g분의 3v 제곱 너무 쉽네. 자, 공식으로 짧게 해봅시다. 공식 이건 사실 공식이 쉬워요. 가속도 주어졌죠. 그리고 이동거리하고 나중속도 주어졌죠. 3번 공식 이용하면 편하겠네요.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자, 2 곱하기 가속도 g.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요거죠. s죠. h1 마이너스 h2죠. 알아야 되는 거. 이게 나중속도 2v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 v의 제곱. 정리하면은 4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정리하면은 2g h1-h2가 3v제곱이란 거죠. 결국 h1-h2가 뭐라는 거예요? 2분의 3, 2g분의 3v제곱. 쉽죠? 얘는 사실 공식을 풀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면은 이 모의고사 문제 풀이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더 쉬워지고. 그러니까 당장 선생님 이 공식 3개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 다 외우게 돼 있어요. 열심히 자주 쓰면 외워져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풀어보세요. 계속 선생님이 주는 문제만 계속 한번 풀어봐도 충분히 외워질 겁니다. 알겠죠? 이 3개만 외우면 돼요. 공식 3개만. 이것만 조금 화이팅 해주세요.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새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알자의 힘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자힘. 이것도 뭐 해볼까요? 해봅시다. 시간 좀 더 쓰더라도 해봅시다. 자, 그래프로 해볼게요. 이거는 자,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정지했다가 얘가 속력이 점점 P에서 R까지 일정하게 증가했대요. 또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또 똑같이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자, 근데 이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이거 공식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겠네요. 선생님 하다 보니까 좋습니다. 이 면적이 얼마예요? 나중속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200m네요.
아, 시간 안 해요. P에서 R까지 10초. 쉽네요. 쉽네요. 자, 그래서 10초. 자, 그래서 10초니까, 평균 속력. 평균 속력은 뭐예요?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거리. 시간은 10초. 이동거리는 200m. 평균 속도는 20m/s. 너무 쉽죠? 맞고. 자, 니은은, 요거는 우리 좀 잠깐 빼놓읍시다. 자,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은 P에서 Q까지가 Q에서 R까지보다 짧다. 사실 이거 그래프로 보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반을 잘라봅시다. 반을. 뭐 5초 걸렸다고 써봅시다. 여기 이만큼 100m 가는데. 자, 5초 걸렸다면 이 면적하고 어떤 게 크겠어요? 당연히 딱 봐도 얘가 크죠? 얘가 크잖아요, 5초면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5초보다도 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오른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야지 이 면적이 100이 되고, 다시. 그래야지 이 면적이 100이 되고, 이 면적이 또 100이 되고. 그래서 시간이 사실 이 5초가 아니라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이 100m 지점이. 100m 지점이, 이 100m 지점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뭐 한 6, 7초 정도? 정확한 계산은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디가 더 짧아요? P에서 Q까지가 더 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Q에서 R까지는 짧아도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틀렸죠. 왜냐면 P에서 Q까지가 더 기니까.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거고, 기억은 맞고. 자, 니은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이 합력, R자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고1 때 배웠을 거예요. R자임이 곧 가속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가속도가 일정하죠.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합력도 일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립니다.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이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합한 힘을 R자임 또는 합력이라고 하고, 아까 글씨 연습한 겁니다. 자, R자임 혹은 합력이라고 하고, 이게 곧 가속도를 만들어낸다. 다음 시간에 배워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과제는 이 문제입니다. 18번,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예요.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이 당연히 못 푸는 게 당연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선생님 너무 여러분을 무시했나요? 그게 아니라 못 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못 풀 수 있고, 못 풀 수 있지만 한번 도전해 봅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자, 간단히 문제를 설명해 줄게요. 문제 너무 기니까. 자, A라고 하는 애는 속도가 일정하게 3V라고 하는 3V인 녀석입니다. A라고 하는 애는 P부터 R까지 3V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그래프를 일정한 속도로 간 거죠. 3V로. 자, 근데 반면에 이 누구냐? 얘 B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갔냐? 처음에 이 P라고 하는 지점에 정지해 있었어요. 처음에 정지. 근데 이 L만큼 떨어져 있는 Q까지 어떻게 했어요? 가속을 했어요. 자, 여기서 문제에서 어떻게 돼 있냐? Q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등가속도 운동이면은 기울기가 일정한 뭐예요?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거 나중 속도는 몰라요. 그래서 이 나중 속도를 구하는 게 우리의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일정하게 속력이 증가하고 그 이후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속도가 일정하게 2L을 갑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2L을 갑니다. 속도 일정하게. 여기가 Q인 지점, 여기가 R인 지점이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당연히 VB로 통과를 했고 이후에 R까지 VB로 일정한 속도로 운동해서 얘네가 R에 동시에 통과한다는 겁니다. 동시에 통과한다. A랑 B랑 동시에 통과한다. 그러니까 R에 도착하는 시간이 어떻다? R에 도착하는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다. 같은 시간이다. 이 시간에 얘도 R에 도착했고 얘도 B도 똑같은 시간에 T라고 할게요. 똑같은 시간 T에 R에 도착했고 그리고 A도 똑같은 시간에 R에 도착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면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3L이 되겠죠? 총 이동거리 이 P부터 R까지 총 이동거리 3L이 되고 그리고 이 파란색 B가 이동한 면적도 총 면적도 얼마나 한 거예요? 총 면적도 3L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면적과 여기를 기준으로 Q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면적이 2L이고 왜냐하면 Q부터 R까지가 2L이라면서요. 이 왼쪽 면적이 L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삼각형이고 얘는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근데 높이는 똑같아요. 밑변도 어떻게 해서요? 같겠죠. 여기는 2분의 t란 거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혹은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여러분이 풀어도 좋고 둘 다 풀어봐도 좋고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편한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자 50분 중에 나머지 10분 지금 37분 되고 있는데요. 나머지 10분은 이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선생님이 한번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풀면은 수능 봐도 돼. 물리원 수능 봐도 돼요. 물리원 수능 봐도 2등급 정도 나올 거예요. 충분히 나올 거예요. 이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요겁니다. 이거 못 풀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보고 못 풀면 다시 한번 풀어보고 끝까지 풀어보고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알짜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다음 단원 넘어가서 교과서 18쪽부터 나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8쪽부터 나갈 거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항상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이 주소 선생님이 남길게요. 온라인 클래스에 이 주소를 통해서 질문을 항상 언제든지 해주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